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자, 첫 번째 파일은 expr이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든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함수는 좀 접어놓고요. 자, 기본적인 변수 출력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그 자리에 변수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할 때 간단한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age가 19였으니까 여기 출력되는 거는 20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폰트 태그를 사용해서 글자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폰트 태그가 현재는 HTML 표준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HTML 수업할 때는 아예 폰트 태그를 소개를 안 해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스판 태그에다가 CSS 적용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아요. 속성에다가 지금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네임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나와요. 자, MBSP는 띄어쓰기죠. 근데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HTML 속성에다가 뿌려줄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 특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자, 그냥 사용한 부분 파란색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갖고 있는 변수를 출력한 부분 컬러 속성 안에 지금 빨강색이 적용이 돼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HTML 속성은 따옴표를 걸어주는 게 보통이고 컬러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게 요 값이니까 요 자리에 요 변수 출력하는 부분에 컬러 변수의 값이 출력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옴표를 걸어 보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중괄호 포함해서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속성값을 출력할 때는 이제 따옴표를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엔 함수입니다. myellipsis라고 하는 샘플 함수인데요. 문자열을 보내고 숫자 값을 보냈을 때 이 문자열을 str이라는 변수에 일단 복사를 하나 했어요. 문자열의 글자 길이가 만약에 5라고 파라미터 n을 5라고 치죠. 내가 지정한 숫자 값보다 크면은 서브 스트링으로 그 길이까지 자르고 뒤에 점점점을 붙여서 리턴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얘 리턴을 하는 함수는요, 제가 함수 설명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호출된 자리에 리턴 값을 돌려놓는다죠. 중괄호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자리가 리턴 값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함수의 리턴 값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요번엔 이제 조건문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if문의 형태랑은 좀 다를 거예요. 자, 먼저 조건 분기를 하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은요, 함수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함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함수끼리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위에 btn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또 if1 이렇게 해서 함수끼리 이렇게 상호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뭐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종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보통은 이 함수가 요 안에서 쓰이는 거니까 리액트는 함수를 화면을 구성하는 함수 안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게 보통 코딩 스타일이더라고요. 자, btn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리턴되는 HTML 태그가 분기가 됩니다. true일 때는 logout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서 리턴을 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로그인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서 리턴을 했어요. 그럼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자리에 리턴되는 거는 logout이라는 문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반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logout이라는 문구로 출력이 된 건데, 파라미터를 fails로 바꾸면 로그인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파라미터에 따라서 리턴되는 태그가 다르다. 근데 사실 리액트에서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건데요. 논리 연산자를 씁니다. true and true. 이거는 결과가 참이죠. false and true 라고 하면은, 자, and 연산자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에요. 그래서 앞에 게 true면은 뒤에 거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결정이 되니까 앞에가 true인 경우는 뒤에를 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앞에가 false면은 and 연산자는 뒤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가 참이니까. 어차피 결과가 거짓이니까. 이 특성을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앞에 들어가고요. and 그리고 조건이 참인 경우 출력할 내용을 뒤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앞에 조건이 참이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and 뒤에 있는 태그가 출력이 됩니다. 이 태그는 소괄호로 묶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그인 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건데, 이 변수를 false로 바꾸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앞에 변수가 false니까 뒤에를 안 봐버려요, 얘가. 자, 그러니까 and 연산을 할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실행되는 구문. 자, 이번엔 if 3이에요. true or false. false or true. 논리 연산자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참이면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가 참이거든요. 하지만 앞에가 false면은 뒤에를 확인해야 최종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어 논리 연산자는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뒤를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 뒤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는 주어진 변수를 지금 false로 놨기 때문에 뒤에가 나온 건데, 이 값을 true로 바꾸면 문구가 안 나와요. 참일 때 표시하려면 and 연산자, 거짓일 때 표시하려면 or 연산자로 처리합니다. 그럼 el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망 연산자를 써요.
조건식, 물음표, 표현식, 콜론, 표현식.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은 첫 번째 표현식을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번째 표현식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참일 경우에만 사용하고 거짓인 경우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뒤를 널로 사용하시면 돼요. 표현식 들어가고 괄호 열고 닫고 콜론 괄호 또 열고 닫고. 그러면 참인 경우에는 앞에 게 실행되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뒷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일반적인 코딩할 때 사막연산자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리액트는 사막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분기 형식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if문 이런 거는 못 써요. 연산자로 최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50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4개까지만 먼저 실습하시고요. 4시 20분쯤에 나머지 내용 보고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인데요. 이거 적응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핵심은요. JSX를 담고 있는 배열이에요. 자, create list items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빈 배열에다가 li 태그를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JSX가 이 배열 원소로 들어가는 거죠. 반복문 돌면서요. 파라미터로 5가 들어와요. 그럼 5번 반복하겠죠. 그래서 걔를 리턴해 주면은 여기에 리턴되는 건 결국 배열인 거잖아요. 그럼 그 배열을 반복해서 출력을 해줘요. 주의하실 건요.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요소는 반드시 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키에 들어가는 값은 중복되지 않는 고유값이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목록 정의 태그가 나오죠. UL 태그 안에서 li 태그를 출력했으니까 목록 정의가 구성이 되겠죠. 이 예제의 포인트는 배열을 출력한다예요. 자, 그럼 다음 예제 갈게요. 2번부터가 이제 실제로 쓰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배열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HTML 태그를 곁들여서 출력을 해야 돼요. 자, 목록 정의 태그 안에 있으니까 li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배열이어야 합니다. li, li 닫고 이런 식의 배열이 돼야 돼요. 헬로랑 월드라는 배열을 가공해서 이런 배열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럼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길이가 똑같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배열 탐색 함수 맵이었어요. 이 맵 함수가 콘스트 k가 10, 20, 30, 40이 있을 때 콘스트 x는 k.map 파라미터로 v랑 i 들어가고요. 여기서 v 곱하기 10을 하면은 x에서 출력되는 건
원본 배열을 가공한 얘가 실행이 안 돼. 추역을 해야죠. 참. 자, 원본 배열을 가공한 100, 200, 300, 400이 출력돼요. 배열의 원소가 이제 매번 V로 들어와서 여기서 리턴해주는 값이 X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성을 리액트에 접목을 시킵니다. 자, 헬로하고 월드를 담고 있는 my array를 갖고 맵을 돌려요.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V가 헬로와 월드가 되겠죠. 이걸 받아서 li 태그로 감싸서 리턴을 해주면 이 my array 아이템에는 이 li 태그가 담긴 배열이 된다는 거죠. 얘를 출력해주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지금 요 예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3번 예제에 나와 있는 거를 미리 한번 맛보기를 해볼게요. 맵 함수에 리턴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은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요. 이때 HTML 태그를 감싸는 소괄호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myArray.map이라는 요 함수의 리턴 값이 myArray 아이템에 담긴 거잖아요. 얘를 여기서 출력하고 있죠. 결국은 요 함수의 리턴 값이 얘인 건데, 그러면 요거 제끼고 얘가 일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리액트 코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 배열 탐색 함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 배열 탐색 함수가 정리가 안 되면 리액트 적응이 안 돼요. 애당초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리액트였기 때문에 이 배열 탐색 함수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자, 요 예제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그래서 3번 예제가 이제 그걸 쓴 겁니다. my seasons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준비했고요. 테이블 태그 준비했습니다. tbody 안에 tr. 여기서 tg 태그를 반복할 건데요. 자, seasons.map vi 받아서 콜백에서 tg 태그를 리턴합니다.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중괄호 없애고 리턴 키워드 빼버리면은 아래처럼 나오는 게 보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되게 중요한 게 이 괄호 짝 맞추는 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여기 괄호랑 그 다음에 맵 함수 호출하는 괄호 전체적으로 중괄호 들어있죠. 여기에 나중에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한 3학년선자까지가 들어가면은 괄호가 진짜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오래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실 이 리액트 코딩하면서 괄호 치는 거는 한 반은 감으로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단원 그 JSX라고 하는 그 예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응이 끝나고 나면은 요 표현 방법이 앞으로 예제들마다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단원 예제였고요.
자, 4단원 이름은 04-props입니다. 자, 실습 자료는 제가 미리 지금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패키지.json이랑 index.js랑 app.js까지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app.js 보시면은 페이지 링크 걸고 라우팅 거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 보시고 페이지별로 기본 그 구조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실습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교시는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